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신고가에서 이런 형태의 흐름, 지속력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제 캔들 말씀드렸듯이 항상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런 잉태형, 전일 저점보다 높아진 잉태형, 물론 코스피가 저렇다고 해서 개별 종목들이 다 저런 형태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드디어 조정이 왔구나 해서 추격 매도를 한 추격 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떠서 시작하니까 못 삽니다. 판 거보다 위에서 사는 거 거의 못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 요 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럼 지지선이 아주 든든하게 형성이 되고,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뭐 나중에는 결국 못 기다리고 저 위에서 사게 됩니다. 나중에 사줄 사람이 있고 떨어지면 받쳐줄 사람이 있고, 이 구도에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좋은 흐름, 적어도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팔았던 거 상당히 많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물론 2조 4천억 팔고 5천억 샀기 때문에 이게 뭐 수급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나중에 다룰 테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신고가입니다. SK하이닉스는 10만 6천 원이 지난번 고점이었는데 해당 자리를 돌파를 했고, 삼성전자는 지난번 고점 돌파할 때 그 고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심수를 부릴 수 있다. 실제로 거기서 약간의 어떤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미 그걸 넘어선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지난번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 세 개가 움직이면 거의 지수의 40%입니다. 이게 움직이는데 지수가 안 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코스피의 랠리는 당분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도 지금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요거 넘어서면 900선 이제 거의 도달했는데, 900선 넘어서고 위를 상단을 열어 제치면 코스닥만큼은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의지만 가지면 이거를 마음대로 부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4월 선거 전에 코스닥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양을 하면 선거에서 조금 유리하다라고 보고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부가 주식시장을 부양할 동기가 있고, 뭐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만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투자자들 손실 난 거 주식 올라가면 환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동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종목을 보기에 앞서 가지고 댓글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맞다, 댓글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연예인들의 마음이 이거구나, 제가 오늘 느낀 일이 있었는데, 점심에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수가 있고 호수가 보이는데 아주 성업 중인 식당에서 제가 만나 뵙고, 뭐 이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만나 뵙고 식사를 했는데, 점심 때 여기 식당 주인분께서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3,000명 밖에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가 구독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어제 그 이원 컴포텍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몰골이 어땠냐면, 다크서클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고, 아주 피곤에 쩔어가지고
요런 모습으로 갔다가, 막, 구독을 하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예, 부끄럽고, 또 사모님이 굉장히 또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난 분이 형수님이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순간 내 정지가 오는, 아니, 왜 이렇게 형수님이 되지?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오늘 좀 부끄러웠고, 연예인들이 왜 항상 관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신경 써서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확인해보면, 어쨌든 저도 연예인들이 어떤 심정인지, 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댓글로 가보면, 제가 항상 싫어요가 하나씩 찍히는데, 굉장히 빨리 찍힙니다. 알람 걸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싫어요 찍으시는 것 같은데, 싫어요만 찍지 말고 좀 나쁜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충 누군지 짐작은 되기는 한데, 예. 예, 맞습니다. 이런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예, 시장은 좋지만, 뭐 항상 생각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옳은 거고, 앞으로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으시고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친척도 아무것도 아닌, 예. 그리고 원래 제가 성이 유씨가 아니라 유씨였는데, 두음 붙이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유씨가 돼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같은 성씨도 아닐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재밌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크게 제 활동에 대해서 뭐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예. 매력적인 종목. 예. 네.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제 계획대로만 되면 영신금속 최소한 6,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이거를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이걸 제가 알았으면 조금 일찍 시작했을 텐데,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단타 매매 못하니까, 저도 중간에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상태에서, 뭐 대응이 안 되니까, 결국 계속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딱히 도움이 안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그건 누가 몰라. 예. 이런 상황이고, 또 뭐 해외에서 변수가 생기면 떨어지고, 뭐 우연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도움을 드릴 부분이 없고, 중소형주에서 사람들은 위험한 종목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다 따져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팔고 올라갔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팔고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근데 제가 팔고 올라가면 제가 주식 산 사람도 큰 수익 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에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업을 갖고 계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거기에 제가 조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구독 50만, 이게 되면 어떤 기분일지 되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버티는 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유승덕 테마주가 앞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뤄지지 않을까. 예.
예, 어제 제가 조금 못 자가지고 오늘 구독하시는 분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만나가지고 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갈 때 하시는 말씀이 목소리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그냥 못생겼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예.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예전 같은 매력이 없습니다. 예.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이게 너무 비행기 태워주시는데 보통 사람들 이런 거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 비행기 태워주면 더 좋아합니다. 예. 칭찬에 굉장히 약하니까. 예, 앞으로 이런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로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 신호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돈 못 벌면 진짜 앞으로 주식 투자 고달픕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 잘 살려야 됩니다. 정말로. 예. 저는 책임감이 강한데 왜 어제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냐면 이 이원 컴포텍을 제가 빗썸 상장 관련해서 샀는데 갑자기 투자 조합이 해산을 하니까 이건 뭐지 이거? 제가 1,000만 원밖에 안 사가지고 제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혹시 제 거 보고 사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걸 또 제대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원 컴포텍의 전문가가 됐는데 아무튼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그런 것처럼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들 공정 3법 통과하니까 삼성생명 사세요. 이런 건 제가 관리 안 합니다. 대형주니까 알아서 그 경영진들이 돈 잘 벌고 알아서 주가 관리 잘 할 거니까. 근데 이런 중소형주들은 계속 관리가 필요하고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투자를 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크게 이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 문배철강 아마도 올해 하신 분들은 문배철강 거의 한 3-4번 정도 매매를 하시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예, 조금 이제 그런 자산 증식이 되는 것 같은데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나쁘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이 좋으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으면 노력한 사람들은 요렇게 되고 노력 안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스터디 할 때도 그랬지만 시장 좋을 때를 대비하고 하는 거다. 지금 시장 나쁘고 누군가 매도하고 이런 거 하는 상태에서 주식이 오르겠냐. 지지선? 이것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지지선이 되는 거고. 근데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 지지선 공략 이런 게 먹히겠냐. 좋을 때를 대비하고 공부하는 거고 거기서 시장이 좋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이고 이럴 때 한번 공략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고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예,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댓글을 보면 길게 쓴 댓글이 위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맞다. 마지막에 감정매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깨달았다라는 부분이 예, 이제 후회 안 하셔도 되고 후회한다고 달라질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예.
후회 없이 대응하면서 감정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그런 대응이면 아주 성과가 좋지 않을까 싶고 너, 너무 띄워주시는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예, 감사드리고 앞으로 빵 사장님은 상 사장님 될 겁니다. 상한가 맞으시라고. 예. 예, 그리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겪고 예. 이런 열정이시면 예, 이 도강을 하셨던 열정이시면 예,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도강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예전에 스터디 할 때 이 스터디 내용을 갖고 저는 이거를 그때 얼마 받았더라? 한 초창기에는 60만 원을 받았었나? 평생 하는데. 근데 이걸 가져가서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뭐 또 내용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버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은 돈 버는 건 나보다 낫다. 예, 그런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좋은 영향이면 그런 것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해버리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걸 업으로 삼는 분들 업으로 삼는 분들한테 타격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식 투자에 뭐 고수가 어디 있고 이거를 업으로 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드리고 그래서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확인은 끝났고 그럼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거의 못 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갑자기 이 최대주주 변경 뉴스가 나와가지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어제. 왜냐면 저는 이제 1,000만 원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좀 뭐 쌍봉 찍고 뭐 거래량 터져서 내리고 이거 뭐 거래량이 오늘 터졌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좋아졌는데 이거 뭔가 내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얼마면 감당을 할 수 있을까? 1,000만 원.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세미콘 라이트하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세미콘 라이트가 올랐으니까 지금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뭐 세미콘 라이트하고 비교해가지고 못지않은 리스크. 근데 세미콘 라이트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건 못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좀 아직도 뭔가 가치 대비해서 비싸다. 깡통이다. 예, 그래서 1,000만 원만 들어갔는데 요 1,000만 원은 다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게시판에 가보니까 평생 사지도 않을 주식을 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혹시 제 유튜브를 보고 사셨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주말에 올려드린 그거 빗썸 상장 뭐 수혜주들 중에 이게 있었으니까 이거 그거 보고 사셨나 싶으니까 이게 갑자기 부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뭔가 내키지 않은데 다른 분들이 사셨으면 더더욱 불안해지니까 그래가지고 어제 이 내막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번 제대로 해먹었습니다. 거의 20배 뛰어가지고 해먹고 뭐 1차로 털고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원래 투자 조합이 16%인가 되고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하면 한 7%?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한 23%인데 전체 주식이 23%면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물론 뭐 이거 단가가 3,000원대 중후반이니까 여기서 그냥 쭉 밀어도 되지만 이 물량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종목을 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합쳐서 수급이라고 합니다. 뭐 저기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수급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수급하고는 다른 거고 매수하고 매도를 합쳐서 이게 수급이라고 하는데 요 작은 종목도 제가 앞으로 유동성 장세가 오면 중소형 성장주가 대박이 터진다고 한 게 대형주는 올라가면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중소형주는 나중에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있는데 그 살 사람이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시세가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들처럼. 예, 그래서 여기서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23%의 주식을 누가 받아주느냐? 못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털고 나가고 미처 털지 못한 쪽에서 뭔가를 하려면 전날 내린 결론이 이건 한번 뭔가 털 기회가 있을 거다. 여기서 그대로 밀면 이 물량의 절반의 절반도 못 털고 그냥 이거 3,000원 갑니다. 그러기에는 아까우니까 뭔가 설거지를 해도 한번 더블로 올리고 죽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석이고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산 게 전혀 아닌데 뭐 이게 일이 꼬이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다른 이유로 해서 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만 해도 아니 전환사채 물량에 이거 투자조합 물량까지 하면 23%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방에 쏟아지면 끝장인데? 심지어 이런 걸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뭐 최대주주 보호해서 풀려가지고 안 나온다 하더니 확 쏟아져가지고 그때 악몽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이거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근데 결국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몰라서 오는 스트레스인데 뭐 차고 계속 찾아보면 이 모르는 게 어느 정도 희석이 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지금은 뭐 이거 털려면 더블을 올려야 이게 다 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더블을 올리는 거에 어떤 재료도 강력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지들이 준비했으니까 뭐 전환사채 청구도 하고 투자조합 해산도 하고 결국은 그게 팔기 좋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반등으로 한동안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하고는 안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로 지금 사신 분들은 뭐 제가 하는 거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만 안 사신 분들은 절대 매수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팔 때는 더 이상 신경 쓸 수 있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 안 맞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구나. 예, 한번 다시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NHN벅스는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거래량이 있든 없든 결국은 똑같습니다. 못 견디고 당장 매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다 매도가 나와야 되고 믿음을 갖고 쭉 보유를 할 투자자들이 있으면 또 이 물량 받으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지금 올랐다가 지금 시간 끄니까 이거 안 오르나 보다 매도 했고 이쯤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 하고 쭉 보유할 분들이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손이 바뀌면 종국에는 매도할 사람이 없는데 매수할 사람만 있고 시장 좋고 이러면 쭉쭉 날아갑니다. 지금 보면 죽어도 안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가까운 예로 만도 보면 지금 대형주인데 아주 불을 뿜습니다. 근데 이거 1년 전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와 이게 도대체 가겠냐? 네, 그리고 실적도 뭐 보면 심지어 뭐 2분기는 적자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
뭐 연간으로 보면 2018년에는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17년에 나빴다가 18년에는 조금 회복을 한 상태였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래? 뭐 이런 거. 도대체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주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고통 주던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좀 올라갈 만하면 단기 고점 찍고 다시 내려와 버리고. 오히려 이럴 때 단기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제 가나 싶었는데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푹 빠진 이때 아유 진짜 더러워서 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팔고 나면 또 이거 경험하면 와 진짜 환장하겠네. 결국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종목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종목에 믿음이 있으려면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모르는 종목 저는 지금 이원 컴포텍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제가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과 바꿔서 어쨌든 조금 종목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편안한 상태.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폭락하고 이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 다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들은. 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신금속 예, 영신금속 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제가 주주운동을 한 종목들을 보여드리면 액트도 최근에 흐름이 튼튼하던데 내년에 아마 제가 살 기회를 안 줄 모양입니다. 예, 액트의 주주운동은 언제 했냐면 요때 했습니다. 예, 1,800원대에 액트가 이 당시에 실적도 좋아지고 흑자 전환하고 실적도 늘어나고 괜찮았는데 주가가 계속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보니까 뭐 소액 공모하고 그리고 뭐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뭐 회사 발전에 쓰고 투자하는 데 쓰면 괜찮겠지만 본업과 무관한 데 또 쓴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주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 최대 주주하고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저 당시만 해도 아마 절 찢어 죽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승했다가 또 유상증자 발표해서 밀어냈다가 온갖 아마 서로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 방어하는 쪽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굉장히 배포 있게 대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겨가지고 1,800원대 주가가 이제 3,000원 정도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니까 주가도 이제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흐름도 좋은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또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돼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사업하고 또 주인 바뀌면서 이렇게 시세 내고 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800원짜리가 8,550원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엠텍 아마 삼성엠텍 경영진들도 아마 저를 찢어 죽이고 싶을 텐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직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직원들끼리 만든 회사고 직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직원들끼리 잘 해먹는 주주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종목 좀 바꿔놔야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제가 조금 세게 사봤습니다. 이때 10만 주를 한꺼번에 샀는데 바로 마이너스 25%가 되면서 아마 뭔가 큰 물량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뭐 추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 주가도 회복하고 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주운동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요거는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듯 했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가고
3,000원 정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의결권 주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붙인 분들도 많으시고, 왜냐하면 당시에 인감을 떼야 되는데 인감 떼는데 동사무소 가야 되고, 그리고 인감을 떼서 우체국 가가지고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이제 외출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결권 보내주시기로 한 분 중에 한 분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이번 격리되는 바람에 또 못 보내신 분도 계시고, 와, 굉장히 그때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예, 정말 삼성엠텍 대표이사님의 운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대운이다 이거는. 이렇게 일이 꼬일 수가 있나. 예, 그렇지만 이 주주운동이 그래서 어쨌든 주총에서 졌습니다. 주총에서 졌지만 뭐 이대로 가면 제가 계속 활동을 할 거고 주주분들의 어떤 신뢰를 얻게 될 거고, 액트도 1년 동안 활동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의결권 한 거의 60%를 모았습니다. 1년 활동을 해서. 삼성엠텍은 딱 3개월도 아니고 2달 반 정도 활동해서 의결권 20%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못해도 한 30%를 확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대로 가면 제가 주주분들 신뢰도 얻을 거고, 코로나도 진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뭐, 배임으로 엮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를 내보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합의를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제 책임이 되니까 합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보낸다 생각하고 이제 원래 주가를 신경 쓰지 않는 회사였는데 또 이렇게 주가 신경 쓰고 회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주주의 권익들을 챙겨주니까 주가가 확 화답을 합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일찍 팔았지만 저는 일찍 팔았지만 어쨌든 제가 매도 사인을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낸 게 이 시점이었고, 예, 그래서 주주운동이 2,000원대 후반에서 7,350원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신금속을 보면, 예, 뭐 시작은 제가 2,400원이니까 뭐 저 데이터 2,400원대 후반이 한 2,450원 정도 되나? 뭐 이 정도니까 저 데이터들만 보면 한 7,000원에서 8,000원을 가야 맞는 거고, 실제로 제가 생각한 대로 요게 진행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해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뭐 조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콘 라이트를 보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습니다. 주가가 높은 데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안 좋은 신호니까 아마 이게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큰 부담이 없는 게 1,800원 정도에서 팔았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낮았나? 매도 평단가가? 어쨌든 제 거 팔았지만 제 거 산 사람이 뭐 대응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50% 이상 수익 났으니까 전 진짜 아무 여기서 이해관계 없는 겁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여기서 팔고 오른 거 보고 여기서 팔았으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수익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팔아서 그 물량 갖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고, 안 팔고 갖고 있으면 안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가장 큰 목적은 수익 보는 거, 그리고 이 대응, 지나고 나서의 대응은 그냥 놓아줘야 됩니다. 이 주식은. 예, 그리고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내 주식 산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봤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예, 그런 걸로 보면 투자가 아주 즐겁고 아름다워집니다. 예. 그리고 조강.
뭔가 이 기술적으로 보면 뭔가 매집이 있었고 뭔가 지금 움직임이 약간 심상치 않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동기를 많이 따집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이게 또 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동기가 뭐냐? 지금 조강 같은 경우는 신주 인수권 그리고 전환 사채 주식 전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쭉 밀어버린다. 반도 못 팔 겁니다. 아마도. 반도 못 팔 거고. 그리고 여기 주주를 보시면 골드 퍼시픽이 원래 10% 이상 있었습니다. 주식을. 근데 이거를 매각을 했습니다. 장애로. 그리고 액트 주식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골드 퍼시픽이 장애에 매각한 주식, 액트 주식 200만 주에 전환 사채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시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주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면 액트나 뭐 골드 퍼시픽 주식은 만원 넘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전환 사채 물량하고 액트, 골드 퍼시픽 이 주식들을 주가를 아주 세게 올리면 이 주식들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중소형주에서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동기가 있네 하고 매수했다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적이나 아니면 이거 동기가 있는데 이 종목은 잘 아는 종목이고 굉장히 이익도 잘 나고 그냥도 투자할 만하다. 이런 종목에서 이 동기를 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이게 이유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강은 그런 동기가 있고 회사도 괜찮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심수를 부린 이 시점에서 이걸 극복하고 올라섰습니다. 그럼 파동만 보더라도 이것도 이 사람 호흡하고 비슷한데 말씀드렸듯이 수학으로 지난번 10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형성의 기본에 보면 수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하듯이 이런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 호흡하는 거 뭐 자연의 어떤 패턴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기 고점 넘어서면 한 번의 파동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달렸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심술 같은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쭉 더 가지 않을까. 그 두 종목이 올라가면 내일 해외 증시에서 어떤 특별한 변수만 없으면 내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지수가 코스닥은 900선 돌파할 것 같고 코스피도 2700선 돌파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파동으로 보면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를 생각했을 때 2800선대 중반 근데 숫자를 채운다는 개념으로 보면 오버슈팅까지 나와서 한 3000선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